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주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이제 KTCS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네. KTCS 오늘도 좋은 움직임입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네. KTCS 같은 경우에는 KT 내에 있는 그 콜센터 위주로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비대면 시대가 뭐 지금 당장만 있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비대면 뭐 언택트에 대한 이슈들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쿠팡 같은 이런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ARS 서비스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들을 위탁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이미 실적이 뭐 상당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도 꾸준히 지켜보신다면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KTCS도 앞으로 잘 살펴보자라고 하셨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제품별로 좀 보면서 살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이 다 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네, 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그게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셔서 이 기업에 대한 그런 판단이 좀 모호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뭐 코리아 FT에 대해서 좀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매출 구성을 보면 캐니스터가 38%, 그리고 필러넥이 19%, 의장 부품 35%, 기타 7%로 되어 있는데요. 이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말로는 이제 정화통이라고 해서 이 연료 탱크와 엔진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증기, 좀 잘못된 그런 그 탄소 관련된 이 오염 물질들을 다시 한번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환경 규제가 많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그 차량들마다 원하는 그런 규격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번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제품이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쪽에 매출 비중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러넥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필러넥이라고 하는 제품은 말 그대로 연료를 주입하는 뭐 목구멍 같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우리가 그 연료를 주입하다 보면 그 연료를 요즘 셀프 주유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근데 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통이 대부분 이제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네. 스틸로 되어 있는데 해당 회사가 이제 이 플라스틱 필러넥이라고 해가지고요, 되게 경량화된 그런 제품들을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제품들을 보시게 되면 뭐 아마도 코리아 FT에 그런 그 제품이 탑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장 부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내 인테리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글로브 박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뭐 햇볕이 많이 뜨거워서 그 선쉐이드라고 해가지고 차량 창문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인테리어가 많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썬팅 부분에서 필름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썬팅 예. 필름과 다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을 예. 또 설치가 되어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별로 이제 그 매출처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캐니스터하고 필러넥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위주로 지금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장 부품 아까 말씀드린 글로브 박스라든지 선쉐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으로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설명해 주시는 기업들에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영어로 들으면 좀 어려운데 한국말로 네. 쉽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부품이구나 하고 이해가 확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4분기 또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계사 매출이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일단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392억 원, 영업이익은 7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전년에는 1, 2%에 머물고 있다가 한 5.7%까지 확대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1,130억 원,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6.9%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동사의 매출이 이제 현대 기아차의 그 판매 실적과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의 그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이 뭐 같은 기간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이상의 2분기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캐니스터가 지금 친환경 부품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 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대 기아차에서 그 판매고를 많이 올리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가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런 캐니스트 매출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상승 효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품에 대한 가격은 이제 전체 제품 대비해서 한 20-30%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좋은 실적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법인 쪽의 매출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영업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리아 FT는 아무래도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조적인 성장성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뭐 친환경차가 워낙 대세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카도 발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 전기차를 많이들 생각을 맞아요. 하시는데요. 네. 이 전기차에 대한 논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수소차도 그렇지만 이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는데 탄소가 또 많이 활용이 된다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환경 전 과정 평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LCA라고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이 친환경 차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친환경 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터리만 장착을 해놓으면 추가적으로 전기 공급 없이 이제 연료만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연료만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기 차량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그런 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자동차 기술 로드맵 2.0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그 자동차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순수 전기 차량을 상당히 50% 이상 가져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하이브리드카 50% 그리고 순수 전기차 50% 이렇게 좀 다시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카 차량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앞으로 좀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친환경을 우리가 전기차만 꼭 보지 마시고 이 하이브리드카가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친환경적인 차라고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실적 부분과 함께 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1, 2분기 상반기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서 네. 신차 판매가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내 시장은 지금 하반기에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가 하반기에도 상당히 이런 개선세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그래도 70%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의장 위주의 부품들, 그러니까 글로우박스라든지 선쉐이브 제품들이 만약에 판매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투싼 하이브리드 출시로 인해서 이런 쪽의 매출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르쉐 911 카본 캐스트너
그 캐니스터도 지금 수주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재무적으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지만 뭐 혹시라도 CB나 BW 같은 그런 예.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뭐 전환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편인데 해당 기업은 CB, BW가 과거에 다 소진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전환될 그런 그 전환 물량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일 저희가 보고서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앞으로 2분기 실적 때까지 충분히 우상향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이 매출액은 17% 정도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3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 놀라운 실적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영업이익 26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의 1,100억 원 정도 수준은 충분히 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이제 이런 그 부품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에이다스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서 지금 그 공급처를 지금 찾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모멘텀도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브리드향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죠. 코리아 F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